고돌이 썰툰.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밤마다 한 명씩이나 아니면 여러 명 있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수가 적고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같은 취미를 가진 반 친구 두세 명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대면대면하거나 같은 반이라 말 섞는 정도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 3명은 저랑 같은 중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반배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반배정이란 게 1년 동안 좋던 싫던 같은 반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착하고 순한 애들만 반에 걸렸으면 했습니다. 더더욱이 친화력이 좋다거나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했죠. 개학날 제가 배정된 학교에 배정된 반으로 들어가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일진이란 일진은 모조리 몰려있고 심지어는 입학 첫날인데도 풀 메이크업에 치마를 줄이고 오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애들은 대부분 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반배정 망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리에 앉으니 친구들이 한둘씩 나타나더군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랑 성격이 맞을 것 같다거나 착할 것 같다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초등학교 때 놀았다거나 겉멋들어 있고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미용학교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첫날부터 다 메이크업에 메이크업 패딩, 가디건. 한 가지 다행인 건 저랑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두세 명 있어서 그래도 아는 체 해주더라고요. 입학 첫날 학교에 가면 대략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할까? 누구랑 친해질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서 말을 걸어야 할까?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날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 외에는 한 명도 말을 걸어주지 않더군요. 제가 말을 걸기도 매우 겁나서 저도 말을 아무에게도 걸지 못했습니다. 여자애들에게 말을 걸기 힘드니 남자애들이라도 말을 걸고 싶다고 해도 첫날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말을 걸 용기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걸까요? 반배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인터넷에서 친화력 좋게 말하는 법 같은 것도 보고 웃는 연습도 많이 하고 말투도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정말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입학한 지 2주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급식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제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학기 새 친구를 사귈 때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웃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섞어보면 잘 맞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답니다. 제보자님은 이 과정을 아예 안 하셔서 아직까지 친구를 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제보자님의 매력을 대화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금방 친구가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고돌이 썰툰. 저는 18살 미대를 준비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최근에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었고 지금도 조금 나은 정도지만 이 사연을 보냄으로써 살 힘을 얻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 지 23년이 되셨고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5년이 지나 저를 가지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자상하고 배려 깊은 아빠와 그런 아빠를 열심히 돕고 열심히 사시는 엄마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부모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착하고 순하던 엄마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빠가 벌어온 돈과 그동안 모아온 돈을 모조리 그 사이비 종교에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빠는 2달이 지나서야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는 이미 저희 집이 모든 돈의 절반 이상이 증발하고 난 후였습니다. 아빠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엄마를 빠져나오게 하기 위하여 직장도 잃었고 저희는 더 이상 생계를 여유있게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의 18번째 생일 얼마 전 1월 30일날 엄마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셨죠. 엄마 아빠 이혼한다. 너도 이제 이 정도 컸으면 이해하길 바랄게. 미안하다. 저는 아빠가 이렇게 언젠가 말씀하실 거라는 걸 알았고 그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와닿지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너를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혼자 세상을 살아야 한다. 저는 제 귀로 제 아빠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사실이 뭔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겠죠. 이혼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미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돌아갔고 아빠는 혼자 살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잡아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는 혼자야. 저는 지금 아빠가 잡아준 원룸 작은 방에 앉아서 울다 지쳐 잠들다 울면서 깨서 이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을 버릴 수 없네 뭐 없네 이런 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엄마 아빠 둘 다한테 버림받고 여기 혼자 우두커니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모든 생활비를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미대를 가고 싶었던 제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엄마 아빠의 생각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 저는 진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당장 제가 가진 돈은 70만원 남짓. 엄청난 무력감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저를 덮치고 18살 나름 철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앞에 처음 나오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애송이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원의 한마디가 저를 살릴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요. 제가 따로 말씀드렸듯이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은 먼저 힘드시겠지만 기운을 조금씩 차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반드시 아빠랑 엄마랑 한쪽이라도 같이 살고 싶다. 의사 표현을 하시고요. 그 어린 나이에 큰 그늘이 없어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보자님, 언제든 힘들면 이 영상 댓글 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보면서 힘내세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17살 여고생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제보 드립니다. 저희 집은 저, 남동생, 언니, 엄마, 아빠 이렇게 5식구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운데인데 부모님이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어리다고 언니는 언니대로 첫째라고 둘만 좋아하십니다. 왜 옛말에 중간에 낀 애가 제일로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저인 것 같아요. 언니 동생을 향한 부모님의 편애가 너무 심합니다. 가령 어느 날은 가족들에게 TV 리모컨을 뺏기고 컴퓨터를 켰던 날이었습니다. 컴퓨터를 키자 갑자기 이상한 파일들이 뜨더니 웬 옷 벗은 여자들과 함께 야식꾸리한 성인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동생이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동을 잔뜩 깔아놨던 거였습니다. 여튼 근데 그 순간 마침 엄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나와서 과일 먹어 하시는데 그만 모니터를 봐버리셨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이게 컴퓨터 사주니까 이런 거나 보고 이러시면서 다짜고짜 제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동생 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TV나 보고 있고 아무 죄 없는 저만 몇십 분 동안 겁나 맞았네요. 울며 불며 동생이 깐 거라고 얘기해도 엄마는 어딜 핑계대면서 저만 더 때리시고 결국 사태가 진정된 후에 동생이 깔았다는 걸 알게 되시자 저한텐 언제 화내 내는 듯 동생한테는 우리 호돌이도 이거 볼 나이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십니다. 또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절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엄마 지갑에 있던 10만원 어디다 썼어? 이러시면서 막 때리시더라고요. 전날 언니가 지갑에서 빼간 걸 봤는데 언니가 아닌 저부터 의심하십니다. 전 또 엄마한테 맞으며 울면서 언니가 가져간 거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언니를 안방으로 불렀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언니를 보면서 너도 좀 맞아봐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 30분 뒤에 언니가 엄마랑 웃으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는 엄청 웃고 있고 잘못한 건 언니인데 결국 또 저만 맞았습니다. 이 외에도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언니나 동생부터고 저는 남은 거 겨우 먹고 학원도 언니나 동생이 다니고 싶은 학원부터 다니고 선물도 저는 항상 뒷전이에요. 제가 주워온 딸도 아니고 공부도 셋 중 제가 가장 잘하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정말 가족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왕따가 된 기분입니다.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인데 부모님이 나보다 나의 형제를 더 아끼고 심지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을 때 그 속상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연자분의 고민처럼 나도 언니나 동생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부모님의 자식인데 나에게만 차가우실 때 정말 눈물 나죠. 저 호순이도 둘째로서 같은 경험을 한 적 있어서 정말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 그 기분,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죠. 사연자분, 어머니와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 호순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께서 사연자분의 마음을 모르고 계실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연자분의 고민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돌이 썰툰. 저는 어렸을 때 매우 뚱뚱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별명이 뚱땡이, 돼지 등 뚱뚱한 애들을 지칭하는 별명들은 모두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쳐 지금이야 막 심각한 뚱뚱은 아니고 마른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뱃살은 있다. 이 정도인데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먹는 것도 60% 이상 줄이고 건강한 집밥 위주로 고려해서 먹습니다. 튀긴 음식, 치킨, 피자, 탄산, 과자 등 살찌는 음식들은 최대한 자제하고요. 최대한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이 나름 쭉쭉 빠지더라고요. 현재는 키 164cm에 몸무게 55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뚱뚱해서 먹을 거 굉장히 좋아했고 먹는 행복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이라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도 자극적인 음식이 매우 땡깁니다. 매운 떡볶이의 그 얼얼함, 치킨의 바삭함,
등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아 괜히 먹었다 하고 느낌도 안 좋고 그런 튀기고 기름진 거 배불리 먹어봐야 몸에 이득도 없을 게 뻔하고 배부르면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음식들을 먹을 때 배가 엄청나게 부를 정도로 양껏 먹고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는 오히려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월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양껏 먹고 토하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익숙해지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이 원래 먹고 토했던 사람처럼 익숙해지더라고요. 다시 뚱뚱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렇게 하면 거식증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술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과음했을 때 차라리 그거 전부 소화시키면 다음날 몸이 힘들고 차라리 오버했다 싶으면 토해버리면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해독할 부담이 덜어지고 흡수가 안 되니까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도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 식욕도 어느 정도 적당히 채워야 하고 절대 예전에 그 놀림받고 괴롭힘 받았던 뚱뚱한 시절로는 돌아가기가 너무 싫네요. 차라리 굶으라는 친구들 말도 있지만 저는 굶으면 며칠 굶고 폭식을 며칠 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거식증도 제가 워낙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식증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몇 달밖에 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당장은 살 안 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토하는 건 일주일에 고작 두세 번 뿐이고 나머지 식사는 정상적으로 열량 칼로리 계산해서 최대한 나물, 야채, 과일 위주로 건강식으로 먹는데요. 안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본인도 아시다시피 몸에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나중에는 정상적인 위장 기능과 소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상습적인 소화불량과 복통 등이 동반될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고 나머지는 저열량씩 드시고 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먹고 토하는 습관이 좀 더 지속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코끼리 허벅지를 가진 17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운동이 지금은 정말 싫어요. 정말로 싫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저는 중학생 때부터 외모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패션, 화장, 연예인 등등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정말 한순간에 이쪽으로 관심이 쏠렸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는 편인데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코끼리 같은 허벅지입니다. 저는 외모에 관심이 많이 생긴 후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정말 먹고 싶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참았다가 먹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상의 옷핏은 제가 봐도 예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은 저주받은 하체입니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허벅지가 두꺼우면 치마, 바지, 점프슈트 등 뭘 입어도 핏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 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은 패션 디자이너가 꿈입니다. 그래서 패션 잡지도 매우 많이 보고 매일매일 패션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 옷핏이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울고 싶어요. 슬픈 건 제가 고통스러운 음식 조절을 매일같이 해대고 하는데도 허벅지가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널린 정보들이 있잖아요. 하늘자전거, 런지, 스쿼트 등등을 하면 조금씩 빠진다. 저는 자기 전에 하늘자전거 3000개, 스쿼트 200개씩 하고 잡니다. 근데도 제 저주받은 허벅지와 알이 꽉 찬 종아리는 빠질 생각을 안 하고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하체 비만 해결해준다는 한약방에 가서 엄마 졸라서 한약도 먹어보고 했는데도 안 빠져요. 사실 요새 하체 비만 때문에 엄마가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이건 정말 유치한 생각인데 한 번은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학생, 그 정도에서 안 빠지면 유전이야.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등등으로요. 그러면 안 되지만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했네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심각한 하체입니다. 엄마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하체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 두꺼우면 허벅지에 지방 제거 시술 같은 것도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하체를 마르게 하고 싶습니다. 잘 빠진 스킨이나 예쁜 스커트에 잘 빠진 다리를 매일 상상하면서 잠들고 꿈을 꿔요. 혹시 하체 비만 해결하셨던 적 있으신 분들은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에겐 인생이 달렸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체 비만은 진짜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이죠. 음식 조절이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하체 비만이 있으시다면 정말 유전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오해하시는 게 근력 운동을 그 정도에서는 허벅지 근육이 생기진 않거든요. 지금 당장 예쁜 다리를 가지고 싶은 제보자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다가 정 안되면 성인이 돼서 허벅지 지방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